네, 안녕하세요. 웰트 최고 의학 책임자 이유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디지털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저희 회사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인데요. 저희 회사는 제약과 메드텍 그리고 테크 출신들로 리더십 팀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의사와 약사 그리고 개발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거고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새로운 치료 모델리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의약품으로 처음 이제 약이 치료제가 시작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올로직스가 나오고 최근에는 셀엔진 테라피까지 이렇게 발전을 이제 거듭하였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이제 새로운 모델리티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과거로 거슬러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대면 치료로 했던 어떤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당뇨 환자, 당뇨 위험 환자에게 시행을 했었는데 한 16주 프로그램이었고 이게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데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온라인으로 전달을 하면서 디지털 치료제가 처음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아주 전혀 생소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고 이게 조금 예전에 이제 웹 베이스드 형태로 했던 게 점점 이제 개발이 되면서 환자 편의성을 이제 증가시켜서 앱 형태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된 것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 중재로 처음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주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행동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요법이라든지 환자 자가 관리라는 이런 이제 행동 중재에 조금 더 포커스된 형태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점점 더 그 영역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디지털 치료 중에서 는 주로 이제 프리스크립션 베이스드 즉 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프리스크립션 디지털 테라피틱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점점 이제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을 그런 증상일 것 같고 불면증 치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아마 치료를 받고자 해서 클리닉을 찾아가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약물을 먼저 권장을 받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수면 절대 치료제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보조제죠. 그냥 그날 하룻밤을 잘 자게 하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불면증의 권장 가이드라인에는 불면증 약은 1차 치료제가 아니고 CBT, 즉 인지행동 치료가 1차 권장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면 치료로 굉장히 노동 인텐시브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괴리가 큰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제 그 가이드라인과 임상 현장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지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도 솜니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불면증으로 클리닉을 가시면은 이제 초이스가 약물 처방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대면 인지행동 치료가 적용이 되면은 대면으로 인지행동을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 번째 옵션인 이제 불면증 소프트웨어로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이제 이미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을 했을 때 저희가 먼저 백지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기존 이제 대학 병원에서 연구를 이미 해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에셋으로 저희가 사왔고 이거를 확보를 함으로써 이거를 탐색 임상, 그러니까 POC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확증 임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개발 기간을 확연하게 이제 단축시킬 수 있었고요.
불면증에 대해서 좀 잠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며칠 잠 못 잤다고 해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불면증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불면 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인지행동 치료 대상이 되면 의사의 판단하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불면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행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불면증을 조성하는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발 요인,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며칠간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지속 요인이고요. 지속 요인이라 하면은 앞에 이제 선행이나 유발 요인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데 지속 요인이 없으면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나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패턴으로 이 불면증을 장기화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는 이 세 가지의 불면증 원인 중에서 지속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속하는 데에 관여하는 인지와 행동에 대한 인터벤션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행동 요소와 인지 요소 그리고 수면 위생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짧은 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행동 요소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자극 조절이나 수면 제한, 근육 이완 같은 이런 행동 요소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수면 제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수면 제한이라 하면 그 환자가 작성한 수면 일기를 기반으로 환자의 맞춤형으로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수면 스케줄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워 있어라라는 이제 처방이 가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면 스케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sleep window, 다른 말로 recommended time in bed라고 해서 RTIB라고 이제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누워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수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수면 효율이라는 거는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이제 숙면을 취했다라고 말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밤일 거예요. 이제 눕자마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바로 잠이 들고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리고 알람과 함께 딱 눈을 떴을 때 잘 잤다라고 느끼실 거고 이제 통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잠을 우리 모두 다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잤을 때 이제 수면 효율이 90% 이상 거의 100%가 나오는 거고 이 수면 인지 행동 치료는 궁극적으로 수면 효율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환자가 수면 일기를 손으로 써 왔을 때는 지난 2주 동안의 수면 일기를 기반으로 의사가 수면 효율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근거로 RTIB를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로직으로 RTIB를 제안을 했는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넘어옴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환자의 그 수면 효율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낮 동안에 얼마나 펑션을 잘 했는지, 졸리진 않았는지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것도 또 RTIB의 하나의 요소로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환자가 제한된 수면 스케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이 환자가 잘 따라오고 있는 환자인지, 윌링네스가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이런 컴플라이언스까지도 또 하나의 요소로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복잡한 여러 우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요인들까지 다 고려한 형태로 환자의 맞춤형으로 RTIB가 처방이 가능한 게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저희 개발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그 수면 데이터의 그 아날리틱스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그 RTIB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에 이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가능한 것이 되겠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 그 개발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그 앱 화면입니다. 이제 첫 홈 화면에서 보시면은 환자가 그날 작성해야 되는 수면 일기 그리고 이행해야 되는 레슨이 이제 제시가 되고요. 환자의 맞춤형으로 수면 스케줄이 처방이 돼서 이거를 따르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면증으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불면증으로 본인이 이제 호소를 하는 환자라면 일단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의사를 한번 대면을 해서 의사의 처방 하에,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 불면증이고 인지행동 치료 대상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저희가 대조군으로는 쉔이라고 해서 그 실제 앱과 시험 앱과 또 거의 동일한 그런 진입 형태의 쉔 앱을 설치를 하도록 하였고, 거기서 이제 치료 기전은 배제된 형태로 대조군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임상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불면증 임상에서 사용했던 불면증 심각도 척도라든지 수면 효율이라든지 이런 임상 지표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그 수면 관련된 디지털 바이오마커도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는 지금 페이즈 1 단계이고요. 오늘은 좀 페이즈 2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즈 1에서 주로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는 대면으로 시행했던 인지행동 치료를 디지털로 잘 구현하는 것, 이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정적으로, 그리고 환자가 수면 일기를 입력해야 돼, 매뉴얼로 입력을 해야 되는 형태로 저희가 페이즈 1은 지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즈 2에서는 점점 더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는 웨어러블이라든지 또 핸드폰의 기능도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여기 핸드폰 기능을 최대한 더 많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생각들 중에는 불면증을 치료를 하려면 일단은 수면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겠죠. 이 환자가 얼마나 잘 잤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하는데, 수면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실험실처럼 이제 만들어진 세팅하에 하룻밤 자면서 수면을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면 측정 방법 중에 뭐가 가장 정확할까? 내가 잠든 시점을 내가 가장 잘 알까? 내가 핸드폰을 옆에 놓고 잔 핸드폰이 나를 더 잘 알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차고 있는 웨어러블이 나를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궁극적으로 수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수면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치료가 입증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갈 임상 시험에서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판됐을 때 환자가 계속 사용 가능해야 되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수면 일기를 매일 쓰는 것 자체가 좀 버든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치료 효과는 저해되지 않는 형태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퍼스널라이즈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틀 안에서 퍼스널라이즈드 치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 테라피틱스와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게 아직은 지금은 약간은 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거기서 통해 수집된 나도 모르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디지털 테라피틱스에 피드를 하고,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그거에 기반한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치료 레지멘이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되는 게 다음 세대의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1, 2년 후에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디지털 치료제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저희 웰트 회사가 원래는 센서 벨트로 처음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센서 베이스드 된 디바이스를 저희가 다뤄본 경험이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센서에서의 시그널 애널리시스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제로 녹일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디지털 치료제와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간의 그런 심레스한 그런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EMR하고의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환자 측면에서 환자의 사용성,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 기전을 전달할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축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데이터를 기존 진료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심레스하게 본인이 원래 보고 있는 화면에서 이거를 보여줄까에 대한 이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요. EMR 인테그레이션은 그래서 저희 개발팀이 실제 그 대형 병원의 EMR 팀, 개발팀하고 긴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 데이터를 보여주고 거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레스하게 의사의 워크플로우도 구축하는 그게 저희의 궁극적인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디지털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뒷부분의 그 토론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